예,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 54. 인티저하고 라운드 함수로 내림과 반올림 표시하기입니다. 실습 파일은 함수 언더바 라운드 제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동안 양식을 잠깐 보면 부서별로 제한 건수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일이 뜰 겁니다. 자, 부서들이 여기 쭉 보이죠? 그래서 주차별로 제한을 몇 건 했는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건수는, 그러니까 에버리지 배웠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버리지를 구해라. 평균 매 주 단위로 14.5건 정도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에서 F5, 이 전체에서 얘가 몇 건을 했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INT라는 것을 클릭해서 평균 제한 건수를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H5번 셀을 선택을 하고 수식에 수학 삼각으로 되어 있죠. 예, 얘가 수학 삼각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INT라는 걸 선택을 하면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자, 평균 건수를 선택을 하면 14.5에서 소수점 아래를 버린다고 했으니까 0.5를 버리니까 14가 예상되는 것이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하면 9.75는 이 뒤에 소수점을 다 버렸기 때문에 9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인티저 말고 라운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운드는 소수점에서 반올림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기능 55번 쿼티엔트라고 모드라고 있습니다. 얘는 나누기 했을 때 몫을 나타내고 MOD는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함수 쿼티엔트 포장재라는 거. 파일이 열리는 동안 양식을 잠깐 보면 어떤 생산 부서에서 이만큼 생산을 했는데 박스당 50개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몇 박스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몫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를 5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나머지가 되는 것이죠. 자, 수식에 들어가서 수학 삼각에 쿼티엔트를 선택을 합니다. 쿼티엔트 잠깐 마우스 갖다 댔더니 나눗셈 할 때 몫의 정수 부분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죠. 자, 나눗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눠야 되죠? 5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랬더니 50박스 5, 25, 2500이네요. 그럼 미포장된 것은 수식에 MOD라고 있다고 그랬죠. MOD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얘는 이거를 5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여기다 써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50 같은 경우에는 45박스를 하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것이죠. 핵심 기능 56번 로우 썸 프로덕트 함수로 번호와 합계 금액 구하기입니다. 함수 로우 언더바 견적서라는 파일이 열리는 동안 먼저 양식을 먼저 보시죠. 이거는 어떤 거래 명세서 양식이네요. 견적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에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견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행번호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다가 1, 2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해서 드래그 하던가 서식을 카피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주는 함수 equals 해서 row 가로 열고 닫고 얘를 쓰게 되면 요 내용이 여기는 칸이 작으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row 가로 열고 닫고 하면 바로 요 옆에 있는 얘를 반환합니다. 이 값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바로 옆에 있는 요 값을 반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 로우에서 13을 빼면 산수죠. 여기서부터 1, 2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드래그 해서 번호를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랭크 EQ와 랭크 에버리지 함수가 있습니다. 순위를 구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됩니다. 함수 언더바 랭크 보험계약이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실수 파일이 열리는 동안 양식을 잠깐 보면 요 개인별로 보험 영업사원인 것 같아요. 요 개인별로 보험을 몇 개나 가입을 시켰냐, 보험 계약 건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명이란 사람은 연금보험을 40개 가입시켰고 변액연금은 30개 가입을 시켰네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니까 131개를 가입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순위에서 몇 등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종신보험, 저축보험이 각각 어떤 게 제일 많이 계약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몇 개 안 되니까 눈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376이 얘가 1등 했네요. 그 다음에 2등이 얘죠. 3등이 얘고요. 4등이 얘인데 이거를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4개니까 사람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이게 500개면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를 1번을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에 함수 더보기를 클릭을 하고 통계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랭크 언더바 EQ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먼저 읽어보죠. 넘버라고 나와 있는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목록 내에서 다른 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만약에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 해당 값 집합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반환됩니다. 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순위가 반환된다고 나옵니다. 자, 넘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잠깐 옆으로 화면을 이렇게 옮겨서 이걸 선택을 하고 함수 더보기에서 랭크 언더바 EQ를 선언하는 것까지 했었죠. 선언을 하고 넘버는 요거죠. 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 값을 참조를 해서 0이면 내림차순, 0이 아니면 오름차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 아니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림차순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얘가 4등 했고요. 쭉 드래그하면 자, 순서가 뭐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각 셀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수식을 확인을 해보면 얘를 읽어볼게요. 랭크 EQ를 구하는데 B14번 값, 요 286이라는 이 값이 B14에서 24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순위를 구하라. 얘가 꼴찌한 거 맞죠? 286이 맨 밑에는 맞아요. 근데 얘가 왜 3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값은 C14, 요 값을 어디서부터 C14에서 F14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중에서 구하라고 하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얘를 갖다 드래그를 하려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요 범위죠. 절대값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이 범위는 변하지 말라고 해주면은 자, 이 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등은 얘, 2등은 얘, 3등, 4등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번에 그 랭크 언더바 에버리지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얘가 몇 등이 나오나? 자, 뭐 equals라고 치고 뭐 함수 더보기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얘를 누르든가 또는 얘를 눌러서 함수를 넣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equals를 안 넣어도 됩니다. 자, 랭크 언더바 에버리지를 넣어볼게요. 네.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이 합계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 중에 자, 이거를 이제 고정을 해야죠. 범위니까. 고정을 시키고 이 범위에서 순서는 내림차순으로 표현을 해라. 확인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좀 보기 편하게 중간 정렬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이 제일 높은 숫자 맞죠? 그 다음에 151, 2등, 3등, 4등, 5등, 6등이 안 보이네요. 왜 6등이 안 보이냐면 얘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6, 7, 8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 10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얘를 만약에 랭크 에버리지가 아니라 랭크 EQ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랭크 EQ로 바꿨을 때에 자, 1, 2, 3, 4, 5, 그 다음에 6, 6, 6. 아까랑은 틀리죠? 네. 순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 10, 11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네. 다음은 58번 if 함수로 과정 수료자와 교육 점수 구하기입니다. 샘플 파일이 함수 언더바 if 과정 수료이네요. 파일이 열리는 동안 양식을 잠깐 먼저 보면 어떤 리더십 수료 명단이네요. 어떤 교육에 대해서 수료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수강자들이고 5일짜리 어떤 과정을 수강했는데 이 사람은 5번 다 수강했고 이 사람은 2번 빠졌고 그래서 기준이 여기 나옵니다. 과정을 수료하는 기준은 출석일의 80% 이상이면은 수료한 거로 보겠다. 그리고 수료한 사람은 2점을 획득하는 거고 비수료자는 0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if라는 함수인데요. 얘를 우선 셀을 선택을 한 후에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에 논리라는 걸 눌러보면 if라고 나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앞에 로지컬 테스트 거기서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이 참이면 value 언더바 if 언더바 true라는 애를 반환을 해주고 틀린다 그러면 value 언더바 if 언더바 false라는 거를 반환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택을 했더니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80%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5일 교육의 80% 이상이면 네, 요 값이 4보다 크면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료했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수료라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선택이 됐어요. 더블 클릭해서 이 사람은 2번 빠졌기 때문에 비수료죠. 네. 그리고 교육 점수도 방금 구한 것처럼 똑같이 논리에 if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이 값으로 해도 돼요. 이 값이 수료이면 2라고 하고 수료가 아니면 0으로 보겠다 라고 이렇게 입력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